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삼사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인간관계의 삼사리. 제가 60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접했거든요. 미용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세일즈를 할 때도 그렇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 손절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네 가지 유형을 한번 찾아봤어요. 물론 손절해야 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거 네 가지를 꼽았는데, 특히 술 먹고 주정하고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굉장히 문제 있거든요. 특히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빨리 손절하셔야 돼요.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술을 먹을 때 단계가 있어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는 이 3단계까지 술을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술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이렇게 술을 먹는 사람들은요, 술 먹고 실수를 합니다. 술 먹고 실수를 하고서 나는 필름이 끊겼다,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무책임한 말들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통제 못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사회생활 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술을 찾아요. 늦게까지 먹고 그 다음날 되면 힘들거든요,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 술이 조금 깨면 또 술을 먹으려고 합니다. 술도 하나의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절제를 해야지, 이렇게 내가 내 정신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하고 나몰라라 한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미용을 할 때에 이런 고객이 있었어요. 남성분이었는데 이 사람은요, 술 안 먹으면요 완전히 법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자기 아이들이 데리고 머리를 깎으러 올 때는 정말 순한 양 같아요. 어쩌다가 술을 먹고 머리를 깎으러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안 받아요. 왜냐? 가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이 고개를 잘 못 가눕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받지를 않아요. 술 깨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꼭 주정을 합니다. 왜 사람을 차별하느냐, 나 괜찮다, 깎아달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말을 듣지 않아요, 사람 말을.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인간관계 속에서 어렵게 술을 먹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사업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가정을 가졌다 한들 함께 하기도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술을 안 먹고 아이를 데리고 머리를 깎으러 온다 한들 아이들이 온전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요? 그런 걸 보고 자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술을 먹고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통제 못하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손절하셔야 돼요. 함께 하다가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병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살고 그만두는 거 아니니까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빨리 손절하시고,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은 술 안 먹고 본인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핑계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면요, 약속도 잘 못 지켜요. 나는 이래서 늦었다, 아이 차가 막혔다, 뭐 때문에 늦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미용을 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스태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매일 지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래서 늦었다, 저래서 늦었다, 뭐 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들은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디 가서 신뢰를 못 받아요. 이렇게 신뢰가 없다가 보니까 또 일상생활도 어려워지고 본인 스스로가 고립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핑계를 잘 대는 사람들은 보면은요, 삶살이에서도 아주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의 삶을 변화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그리고 어떤 문제에 딱 닥치면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일도 같이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제가 과거에 이런 사람을 봤어요. 약속을 하면은요,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자고 있거나 아니면 딴짓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도 되려 함께 하게 되면은요, 내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제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는 절대로 함께 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성품이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유형이냐면은 너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부정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관계성에서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뭐 누구는 돈을 많이 번대, 누구 어떤 집 아들은 뭐 정말 좋은 대학을 갔어, 아니면은 어느 집 딸은 정말 괜찮은 직장에 다니나 봐,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요, 그런 꼬라지들을 못 봐요. 그리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딱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확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품이 나쁜 사람들은 보면은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갉아먹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중심적이다가 보니까 남 탓만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런 사람들은요, 돈을 잘 빌려달라 그래요. 돈을 빌려주면요, 제때 갚지 않아요. 자기 쓸 거 다 쓰고 할 짓 다 하면서,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용을 하다가 보니까 매일매일 큰 목돈은 아니래도 돈을 항상 가지고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돈 좀 빌려줘라, 얼마 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없다고 하면요, 돈 너 오늘 하루 종일 벌어서 뭐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삐지고 안 오고 성질내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을 알려면 돈을 빌려줘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돈을 갚는지. 굉장히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저뿐만 아니라 아마 비일비재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돈 관계가 잘 안 되고 돈을 빌려달라 하고 그러면서 잘 안 갚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 할 짓 다 해요. 놀러가고 사치하고 돈 생기면 그래요. 그러고도 안 갚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미용을 하니까 그 빌려가고서 그 앞으로 지나도 안 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게 되면은 또 주변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 그러면 빨리 또 손절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불행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보면은요, 사는 것도 괜찮고 경제력도 괜찮고,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인드 자체가 본인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끊어낼 거는 끊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해요. 그리고 특히 가정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아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정에 이끌리고 이렇게 되면은요, 뭔가 내가 결단을 내릴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이 됐든 아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우리가 모든 거를 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걸 박스 바깥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이가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 사람이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판단이 쓰거든요. 특히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책임감이 없고 무책임하고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불행하게 생각을 하면서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되게 안타까워요. 이렇게 불행이 습관이 된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은 내가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멀리 해야 됩니다. 이게 내 마음의 보석상자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멀리 하라고 그런 글들이 쓰여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SNS가 발달되다가 보니까 특히 인스타나 이런 걸 보면은 거기에 오로지 사람들이 어때요? 보여주기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명품 가방, 명품 옷, 명품 차,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줍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본인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 스스로가 불행을 몰고 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판단도 자기가 내리는 거고 모든 행동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불행하다 그러면 본인 삶은 진짜 불행한 거예요. 제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불행해요. 제 아는 지인 하나는 사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삼사리 속에서 본인 스스로 맘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불행하다고 만나면 매번 그런 말을 합니다. 친구인데도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요, 만나면요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지대로 끊어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 스스로 끊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환경을 바꾸시던가.
그러셔야 되는데 자꾸 그 안에서 나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우리가 왜 늪에 빠지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계속 늪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본인 생각도 이러면은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조차도 판단을 안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내 주변에 함께 하게 되면요. 내 머릿속이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빨리 손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60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4가지 큰 카테고리로 4가지 유형만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우리가 삼살이를 하면서 보면은 손절해야 될 사람들이 그보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크게 4가지를 얘기했어요. 술 먹고 주정하는 사람들, 핑계대고 난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러면서 매번 핑계대는 사람들, 그리고 성품이 나쁜 사람들, 특히 돈을 빌려가고 갚지를 않고 자기 할 짓 다 하는 사람들. 특히 이런 사람들은요. 운을 자기 스스로 나쁜 운만 몰고 다녀요. 그리고 4번째는 불행이 습관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불행을 몰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내가 혹시 이런 유형에 속한다. 그렇게 하시면은요. 빨리 나를 바꾸시길 바래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요. 얼른 손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